자, 3학년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 곡선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수행 과제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 종이 접기를 직접 해서 이렇게 이제 또 사진을 찍은 친구들도 있는데 좀 잘했고요. 혹시나 내가 잘 모르겠다 해서 못한 친구들도 이해를 합니다. 등교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태양열 조리기 이 관련한 건 이거는 이제 포물선 모양의 반사판을 이용해서 모든 빛들이 이렇게 반사판으로 들어와서 반사되어서 초점에 모인다라는, 사실은 이제 수평하게 들어와야 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빛들이 산란할 수도 있지만 초점에 모인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초점 부분에 이렇게 냄비를 올려놓고 끓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 쪽에 가면 그 화석 연료가 모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나 충분히 끓일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하니까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2차 곡선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접선까지 갈 건데요. 우리 접선까지 가기 전에 2차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그 중에서 이 접선이 될 때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또 수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면, 앞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곡선 문제가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직선이 나오는데 이 직선이 각 도형들의 초점을 지나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점과 포물선까지 그래프까지, 그래프 위에 한 점으로부터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 타원은 두 초점에서 타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합이 다 같다라는 거. 쌍곡선은 거꾸로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정의였는데 그걸 이용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점을 지나지 않고 접하고 있는 직선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이제 무식하게 우리가 구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지나는 놈도 있고 접하는 놈도 있으면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좀 드물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인 이제 접하는 선에 대한 것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접선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 34쪽에 보면 준비학습이 있거든요. 그죠? 준비학습. 지난 시간에 숙제가 없었으니까. 미안해요. 있었죠. 작았으니까. 네, 준비학습도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의 직선과 2차 함수 원과의 관계, 그죠? 그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했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라 이 말입니다. 혹시 공식 기억납니까?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일 때 x1, y1을 지나는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었습니다. 즉 이 식이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인데 x, x, y, y에서 하나만 대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좌표를 대입해 주고 하나는 x, y를 그대로 쓴다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한번 답을 구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접선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차 곡선 위에 한 점을 줄 때,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줄 때입니다. 기울기를 줄 때. 그 외에도 밖의 한 점에서 그 곡선에 접할 때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원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오늘은 35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 오늘은 우리 위치 관계를 이해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개념 열기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보니까 어떤 좌표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y 이꼴 x와 y 이꼴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y 이꼴 x 그릴 수 있죠? 여러분? 그릴 수 있죠? 이게 y 이꼴 x입니다. y 이꼴 x. 그럼 y 이꼴 x는 어떻게 됩니까? y 이꼴 x는 원점과 또 어떤 점 하나, 정확히 말하면 4,3대, 그죠?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네,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는요? x절편과 y절편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포물선과 전혀 만나지 않죠, 맞죠?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이게 옆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기억납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y 이꼴 x 제곱이죠, 맞죠? y 이꼴 x 제곱에서 이미 이걸 경험했습니다, 맞죠? 요 직선과 요 직선 미안해요. 요 직선과 사실은 이제 접하는 것까지 이렇게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더 위로 올라가면 맞죠?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미 했었죠, 그렇죠? 그거를 옆으로 눕혀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 것밖에 더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요쪽 편으로 했죠, 맞죠? 요쪽 편으로.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별로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라고 하면 지난 단원에서 마지막에서 배웠지만 요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저 A나 B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사라지니까, 그죠? 포물선 형태가 되고, A, B의 부호가 같으면 타원이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또 원이 될 수도 있긴 있지만, 그죠? A, B가 같으면 원이 될 거고요. A, B가 다른데 부호가 같으면 타원이 될 것이고, A, B의 부호가 다르면 아마 쌍곡선이 됐을 겁니다. 물론 이 CDE의 관계에 따라서 그 2차 곡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큰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을 이렇게 놓고 직선은 항상 y = mx 플러스 n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곡선이든 간에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y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해서 주어진 식에서 대입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죠?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프 관계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접할 때죠, 그렇죠? 접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포물선일 때, 타원일 때, 쌍곡선일 때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근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물선은 이렇게 되지만 타원은 이렇게 와서 사실 접할 때가 똑같은 기울기라도 접할 때가 여기 하나 더 있죠, 맞죠? 접할 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 쌍곡선도 이렇게 돼서 접할 때가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접할 때가. 그래서 접할 때가 무조건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여기 보십시오. 쌍곡선과 포물선의 예외사항인데, 포물선의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쵸?
축과 평행하게 되면 축과 평행한 직선, 즉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기울기가 없는 거죠, 맞죠? 기울기가 0인 상태죠.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된다? 한 점에서 그냥 만나지 접선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 쌍곡선의 경우에 이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은 절대로 접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 포물선에서는 축과 평행한 직선. 그래서 사실 포물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 이꼴 뭐인 상수 형태, 상수함수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y 이꼴 3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존재해요. 근데 다만 기울기가 뭐랑 같다? 점근선의 기울기랑 같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쌍곡선일 때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근데 어쨌든 지금 접선을 언급할 때는 점근선의 기울기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한 장 넘어와서 우리가 조금 이제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무식하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을 지금 이제 보여줄 겁니다. 예. 스스로 확인하긴 한번 보면 기본적인 포물선 x제곱은 4y와 y는 2x-5. 이 경우에는 y에 대입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y 자리에다가 2x-5만 대입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때 판별식 d를 쓰는데 뭐 4분의 d를 써도 되고 d를 써도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0보다 작게 나오거든요. 0보다 작다라는 말은 허근을 갖는다. 자, 실제적으로 만나려면 실근이 있어야 됩니다. 허근이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안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라면 여러분 만나지 않는다를 골라야 되겠죠, 맞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요것도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y는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맞죠? y는으로. 일단은 요 식을 4로 곱하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4가 될 것이고, 그때 요 놈도 y는으로 해서 이 y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좀 불편한, 복잡한 제곱식이 나오겠다, 맞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y에 대해서 정리해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 공간에서 이렇게 좌표가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x로 정리를 많이 하는데 이 좌표는 x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y좌표도 있죠, 맞죠? 즉 만나는 점은 x좌표와 y좌표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y라는 놈도 실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이 식의 경우에 이제 이거 x는으로 쓰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x는으로 해서 x 자리에 대입해가지고 y에 대한 2차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써서 y가 두 개가 돼야지 두 군데 만난단 말이겠죠. y가 하나라는 말은 한 군데 만난다는 말이겠죠. y가 없다라는 말은, 즉 허근이란 말은 안 만난다는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꼭 x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y는으로 정리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예제 1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예제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대로 우리가 정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요 놈과 y는 x 플러스 k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놈을 y 자리에 넣어서 정리해서 x에 대한 식이 돼가지고 할 수도 있고 x에다가 대입해서 y에 대한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책에 보니까 y에 대입해서 풀었거든요, 풀이에.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x는이 되겠죠. 그럼 y-k가 됩니다. 식을 바꾸면 요 x 자리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y제곱은 8y-k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k였으니까 플러스 8k는 0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죠. 그쵸? 그래서 이때도 4분의 d 공식을 써버리면 절반 제곱 44 16 빼기 ac 8k 요놈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8k 넘기면 16보다 작다 8k.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죠. 맞죠? 한 번 더 쓸게요. k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맞죠? k가 2보다 작다. 똑같이 되죠. 그쵸? 여기 보세요. k가 2보다 작다.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걸로 푸셔도 y에 대한 2차식으로 푸셔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입하기 편한 대로 하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럼 문제 2번도 여러분 이제 y에 또는 x에 대입하셔서 죄송합니다. 판별식을 푼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크다. 접한다. d는 0이다. 만나지 않는다. d는 0보다 작다.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k값의 범위나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숙제가 좀 많이 되겠나? 그럼 오늘은 포물선까지만 한번 합시다. 포물선까지 유도하는 거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근데 이미 과정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네, 과정을 여러분 한번 살짝 한번 보시면 될 건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y제곱은 4px 그죠? 요놈하고 직선하고 있을 때 뭐? 접선이라고 가정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맞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때 n의 값을 m과 나머지 값으로 표현해서 대입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그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후다닥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자, y제곱은 4px 이게 초점에 대한 거고요. 맞죠? xy는 뭐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이 기울기와 y절편이 있겠죠. 맞죠? 네. 그렇게 이 경우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푸는 방법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게 뭐니까? 접할 때를 구하는 거니까 접선이니까 또 2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y 자리에 집어넣으면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가 되고요. 그럼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4px는 또 0이 되고요. 자, m제곱 x제곱 플러스 자 이게 x에 대한 항이죠. 2 뽑아내고 mn 빼기 2px 플러스 n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별식 4분의 d 공식에 의해서 요놈 제곱 mn-2p 전체의 제곱에다가 빼기 ac 그러면 m제곱 n제곱이 되겠다. 맞죠? 근데 지금 뭐? 접하니까.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4mnp 그쵸? 플러스 2는 4p 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은 0 날라가고요. 그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n이거든요. 자, 4 날리고 부호가 반대니까 mnp는 p제곱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이 한쪽에다 정리를 할게요. 4 날리고 p제곱 마이너스 mnp가 됩니다. 그래서 p 뽑아내고 p 마이너스
mn은 0이 됩니다. 여기서 p가 0이 되면 포물선이 아니죠, 맞죠? p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mn이 p가 되는데, mn이 p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n을 우리가 m과 p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공식이 나옵니다. mx 플러스 n분의 p 공식이 하나 나왔죠, 그쵸? 네. 근데 이 주의해야 됩니다. y제곱은 4px일 때입니다. 즉 요런 형태의 그래프일 때 공식입니다. 이게 그 공식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겠죠? 포물선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x제곱은 4py일 때 맞습니까? 접선은 mx 플러스 n이다. 그럼 이거는 대입하기가 편하다, 맞죠? x제곱은 4p mx 플러스 n, 그쵸? 정리하면 마이너스 4p mx 마이너스 4pn은 0, 그죠? 마찬가지로 4분의 d 공식을 쓰면 절반이니까, 맞죠? 2pm에 엄밀하게 보면 마이너스지만, 맞죠? 쓸까요?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pn. 근데 지금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4p제곱 m제곱 플러스 4pn은 0, 4는 날려도 되고요, 그쵸? p 뽑아내면 pm제곱 플러스 n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p는 0이 아니기 때문에 pm제곱 플러스 n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n은 마이너스 pm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자, 다시 x제곱은 4py일 때, 즉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n이 요 놈이니까 마이너스 pm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한 접선의 공식은 두 가지가 됩니다. 요 놈은 y제곱은 4px일 때고, 요 놈은 x제곱은 4py일 때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시간에 전체 마무리 정리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까지 하면 이제 이 다음 장에 보면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까지 해버리면 여러분 숙제가 늘어나니까 오늘은 요까지 제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 2번부터 해서 다시 정리를 쭉 해서 공식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공식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증명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공식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어진 과제물 좀 풀어보면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오늘 포물선에 대한 거 배웠는데 두 가지 좀 암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